네, 지난 시간에 잠깐 그 시스템 사고 적용 얘기하면서 중간 과제 잠깐 얘기했었죠? 후반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 사고를 전반적으로 그 시스템 매핑 위주로 이제 배웠었는데요.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4단계죠. 대상 선정, 구성 요소 도출. 여기서는 주요 변수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매핑에서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인과 지도 또는 빙상 모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벤트, 그러니까 약간 사건으로 등장한 그런 문제에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거랑 찾아보면서,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제가 잠깐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번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봐서 적용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고 여러분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주제에 한번 또 적용해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 선정한 부분은 지금 보는 것처럼 제목에서 그 지배방 오면은 죽는 시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즘 보면은 그 반려동물과 함께 반려식물들도 키우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죠. 그만큼 이 가정 내에서 집 내에서 활동하는 시간도 많아졌고 해서 관심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시스템 사고로 한번 근원적인 원인이라든지 그 다음 그런 원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반려식물과 관련된 부분은 제 경우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 얘기도 하기도 하죠. 물론 반려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처럼 약간 물을 많이 줘서 또는 또 물을 적게 줘서 하여튼 여러가지 이유로 상당히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 보니까 최근 1년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여가활동,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가지 심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특히 이건 이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그 통계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KB 은행에서 약간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1인 가구 연구센터라는 보고서죠. 여기 링크 타고 들어가면은 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반려동물 나오고 식물 기르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물론 다른 거에 비하면은 비율은 적지만은 그래도 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죠. 집안에서의 그런 활동.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연령대별로 보면은 20대는 검정색이 40%, 노란색이 20에서 40%인데 지금 여기서 식물 기능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게 20대에서는 없고 30대에서는 여성들이 약간 기타 실내 취미, 40대에서 이제 조금 이제 나타나고 있죠. 40대 남성이 여기 이거 보면요, 아직 없고 50대에서도. 근데 이제 여성 50대에서 식물 기르기가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타겟을, 유저의 타겟을 정할 때도 이런 설문조사 통계를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죠. 50대 여성을 위한 뭐 반려동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뭐 또 기타 자료, 통계 자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변수를 뽑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를 보는 거죠.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외로움을 많이 이제 느낀 사람이 증가했다. 그래서 1인 가구 증가 폭을 나타낸 거고, 그와 더불어서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그래서 기간 대비 112% 성장했고, 또 심지어는 사이버 식물병원, 우리 동물병원에 있듯이 식물병원이 있는데 5월 달만 하더라도 1100건 크게 웃돌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만큼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경우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런 거를 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죠. 또 인터넷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뭐 주요 변수들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꽃집에 가서 뭐 화분들을 사오죠. 뭐 거기서 이제 이름 정도 알고, 뭐 주로 이제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죠. 책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탁자나 이렇게 보기 좋게 올려놓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키우는 식물들을 알고, 또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다는 건 그 식물에 맞는 환경을 알고, 뭐 물을 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 식물 검색을 하는데, 이게 검색만으로 그치고 뭐 행동으로 옮겨도 그렇게 잘 되지가 않죠. 문제는 이게 우리가 거주하는 실내 환경이 뭐 상당히 건조하고, 그 다음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게 좀 약간 좀 맞지 않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말라 죽거나, 또는 또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또는 뭐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햇빛을 못 받는다던가, 뭐 그런 하여튼 이 식물에 필요한 성장 조건, 햇빛, 온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약간 그 균형이 안 맞아서 식물들이 많이 죽는 이유들이죠. 그래서 한 직장인 박정우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유저 스토리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미혼 박씨 1인이라고 나오는 거죠. 1인. 야근이 작고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 뭐 출퇴근하느라고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집에 오면은 또 피곤해서 그냥 자버리게 일수이고. 그래서 보니까 뭐 외롭기는 하니까, 또 집에 있는 동안은 또 힐링을 위해서, 위안을 얻기 위해서 식물들을 키운다. 하지만은 바쁜 일상이기 때문에 신경 쓰기가 좀 귀찮죠. 그러한 방면에 식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지만은 많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죽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식물병원 또는 식물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 식물들이 보이는 그 이상 증세, 대처법, 이런 것들을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약간 그 현재 실내에서 화분이 고사하는 그런 문제, 그런 이벤트죠.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약간 주요 변수들을 한번 뽑아본 거고요. 뭐 이 화면은 뭐 빙산 모델이죠. 예. 여기 보면은 뭐 시스템적 사고에서 이벤트, 패턴, 그 다음에 구조 이런 식으로 파악해서 문제를 약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죠.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가 이제 이 원인을 잘 분석을 해야겠죠.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뭐 발생한 문제로부터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병을 걸렸는데 그 병명을 알아야지 그 병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빙산 모델 워크시트예요. 뭐 똑같죠. 일단 문제를 일단 상단에 줬고 집에 오면 중심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일단 이렇게 적어보고요. 그래서 이벤트에서는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현재의 상태를 보는 거죠. 식물이 노랗게 실리고 있다. 그래서 뭐 증세를 뭐 얘기해 주면 되겠죠. 또는 흙에 곰팡이가 생기고 있다. 뭐 여러 가지 것들. 그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뭐 패턴이죠. 그래서 1년에 어떠한 것들을 보니까 뭐 물 주는 거를 일정하게 주지 않고 가끔씩 잃어버릴 때가 있어. 흙이 말라가고 있다. 또는 뭐 물을 너무 또 많이 줘가지고 흙이 축축하고 곰팡이가 핀다.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런 관련된 정보를 확인한다. 이런 게 이제 뭐 시간에 의해서 발생된 그런 경향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패턴에 미친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일단 이 기르는 사람이 일단 바쁘고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 쓸 수가 많이 없어요. 물론 뭐 여유가 있으면은 뭐 생활 곳곳에 관심을 가졌지만 일단 피곤하고 바쁘다. 그 다음에 실내 환경이 그렇게 식물에게 필요한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조절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오기만 했지 식물의 어떠한 증세를 보고 그걸 이제 문의할 곳이 별로 없다는 거죠. 물론 뭐 꽃가게 가서 뭐 물어보기도 하지만은 꽃가게에 있는 분들도 뭐 그렇게 자세히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 의해서 지금 결국 식물은 죽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뭐 인과 지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그려본 거, 이 과제에 대해서 처음 작성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반복적으로 좀 그리면은 좀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면은 일단 바쁜 일상이고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을 위해서 반려식물 재배하고, 근데 정보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뭐 물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보기 좋은 곳에다가 화분을 설치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조절이 실패하면은 이상 증세가 나온다는 거죠.
이파리가 말라간다든지 또는 흙이 축축하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이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식물이 이제 고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아, 물 조절, 햇빛 조절 이런 것들이 좀 식물에 따라서 필요하구나, 이렇게 정보를 이제 파악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바쁜 일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약간 나름대로 알림 같은 게 있으면은 제대될 때 조절량을 체크해서 실패하지 않게 조절해 줄 수 있겠다. 하여튼 이런 그 현재 인과 그런 지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계속 순환하는 관계죠. 이제 여기서 한번 이런 거 순환하는 관계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주요 변수는 이 조절량 체크. 그 다음에 이런 바쁜 일상, 바쁜 사람들 위해서는 이런 알람 등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이런 순환 관계를 약간 좀 조절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그려봤고요. 그래서 조절량 체크와 관련된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니까 현재 인터넷에 자동 급수기도 있고, 또는 식물 물주기 알람 어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식물을 등록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햇빛량, 물 조절 이런 거 조절할 수 있게끔 이런 앱들이 있었고요. 또 찾아보니까 플랫폼도 있더라고요. 반려식물 기반 플랫폼. 그래서 나는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은 여기다가 제가 식물 키우는 거를 이제 입력하면은 검색을 통해서 해당되는 식물에 대한 이름,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물주기, 햇빛, 여러가지 것들이 이제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해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죠. 나는 어떤 키우는 방법이 궁금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서 찾아갈 수도 있고, 잎이 있는 식물, 그 다음에 잎모양, 넓은 검색하면은 이름을 모르더라도 이런 잎모양이라든지 생김새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정보를 나타내주는 그런 또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이버 식물병원인데, 이것도 이제 자기가 키우는 그런 화분이 만약에 이제 병들었을 경우에 지금 이제 이렇게 흙에 하얀 가루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런 사진들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약간 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통틀어서 이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인과지도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주요 변수들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이제 그룹핑을 해봤는데, 일단 이용자와 반려식물을 이제 가운데다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로 현재 나눠져 있죠. 반려식물에서는 이제 이 반려식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안내서, 그 다음에 링크를 통해서 식물 플랫폼이라든지 또는 식물병원 또는 식물 전문가와 연결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실내 환경에서 반려식물을 키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요즘 뭐 앱이 가장 손쉬운 검색 방법이니까 앱을 통해서 뭐 알람을 받고, 그 알람을 통해서 뭐 수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일단 대충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를 가지고 제가 주요 요소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뭐 디자인을 이제 진행을 방향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들 과제를 좀 보다가 발견한 것들 중에 하나는 이 홈 이코노미 트렌드죠. 집에서 경제를 종합한 홈 이코노미 관련 서비스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 이건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비대면 관련된 경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한 영향도 있고, 또는 또 예전에 한번 게으른 경제 한번 얘기했었죠. 집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 밀키트라는 거를 과제로 낸 것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식사와 키트가 혼합된 거죠. 이 밀키트 시장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크게 보면은 또 홈키트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음식 이외의 것들을 보니까 그 취미생활과 관련해 가지고 집 안에서 캠핑을 한다든지 캠핑 세트라든지, 또는 또 집 안에서 연말 또는 여러가지 행사들을 할 수 있게끔 키트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트렌드로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 식물에 한번 또 관련된 걸 찾아보니까 마찬가지로 초록 반려식물 키트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제공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예제는 와디즈에서 와디즈에서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거죠. 보니까 키트 형식으로 이런 박스 안에다가 화분 모종삽, 그 다음에 매뉴얼 이런 것들을 같이 판매하고 있었어요. 한번 사제를 보면은, 그래서 와디즈에 접속한 화면인데, 식물 내 손만 닿으면 왜 죽는 걸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키트가 안에서 제공되고 있는 또 이런 물건들이죠. 그래서 반려식물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함께 나누세요. 그래서 친절한 가이드, 그 다음에 패키지. 그래서 식물을 기르기 처음이신 분, 손만 닿으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보는 것처럼 클래스에서 요즘 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문가와 함께 한번 같이 이 강좌처럼 참여해서 직접 노하우를 전수받는 그런 또 거서비스가 있었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아주 단순한 이런 거를 시작해서 시스템 사고를 통해 주요 변수들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그 변수들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 빙산 모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과지도, 또 거기서 이제 도출된 여러가지 문제 주요 변수들에 관련된 그런 주요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떤 해결 방안을 뭐 내는 것보다는 해결 방안을 위한 하나의 어떤 모색, 주요 요소들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한번 예, 이 시스템 사고를 통해 적용해 봤고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또 그 문제를 일으킨 주요 원인들은 무엇이고 또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또 무엇이 있을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빨리 뭐 디자인을 하는 건 아니고 디자인하기 이전에 디자인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연습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관련된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